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경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조금 특이한 행동 때문입니다. 자, 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서 담당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다.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하시면 천천히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씨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정경심 씨 측 변호사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제대로 된 판사의 모습일까요? 물론 저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실정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송인권 판사입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기우이기는 바라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정경심 씨 편을 들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 부장판사는 진보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재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판사를 지낸 교수 한 분이 논리적으로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를 기피하라, 기피 신청하라. 판사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통쾌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 15가지나 지금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정경심 씨 담당 판사는 검찰에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정경심 씨에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대학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사법연수원 14기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산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송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정경심 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송인권 재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공소시효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그날 마지막 데드라인에 급격히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는 굉장히 러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을 수사하면서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데 이걸 지금 판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충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심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인 공소 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충상 교수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1988년 판사로 임용돼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금은 경북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는 입장문에서 5가지 항목 뽑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5가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단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민으로 바꿨습니다.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경심 씨 연구실에서 정경심 씨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등의 공소장 내용을 바꿨습니다. 또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해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서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 뒤에 수사하면서 물증을 가지고 바꾼 겁니다. 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 정경심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 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 사문서 위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좋다. 한 번 더 기소하라는 겁니다. 별도로. 이 교수는 이어서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송 판사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이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 가면 다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충상 교수는 송 판사에게 정경심 사건이 재배당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고 말합니다. 송 판사는 법관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경심 씨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교수는 송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이라서 그에게 정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둘러대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우, 충격적입니다. 이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등은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으로 정경심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경심을 추가 기소합니다. 이후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해서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송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원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공소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사항들이 공범,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송 판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교수는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서 법원 스스로 5점을 찍은 날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충상 교수 같은 사람이 정말 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의 논리적인 이 직격탄, 법원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명쾌합니다. 그 또 하나, 지금 이 송 판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 전력을 보면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장이던 2013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작성하고 인터넷 유포 혐의를 받았던 범천학년 전 의장 윤기진 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옥중서신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옥중서신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 김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은 무죄인데 이를 받아서 올린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연령 비연령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원소스를 쓴 사람은 무죄를 받고 그 글을 갖다가 인터넷에 그냥 올린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자, 송부장 판사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을 제작, 소지, 운반, 반포, 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특정한 성향의 판사가 지금 정경심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수의 말이 맞다면 정경심을 편들기 위해서 일부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게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도 판사 출신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 문제는 공론에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법원 이번에 정경심취 편들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법원조차도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는 비판도 받을 겁니다. 한국당 뭐 하십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